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파트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 그냥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1번은 그래프를 이용한 유형인데,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y는 2차 함수라는 형태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주어질 텐데 a는 당연히 0이 아니 되겠죠.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 지난번에 근해 분리에서도. 그죠? 여러분, 근해 분리를 내가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라 그랬어. 그치? 그건 한계가 있다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항상 경계값은 다 들어가지. 왜냐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잡는 가장 키포인트니까. 하지만 대칭축과 판별식을 항상 다 따져줘야 되느냐? 아니지. 그걸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 어떤 조건을 보고 이 조건만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주어진 이 단서만으로 그래프, 우리가 원하는 요 그래프의 개형이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을 때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한 7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외워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정말 수학을 암기로 하는 학생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최상위, 그치? 아주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단순하게 외우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죠? 아주 깊이 통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치? 본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되게 중요했는데, 자, 이 차함수가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항상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만약에 A가 양수면은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면은 요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고. 만약에 요렇게 A가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상에서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범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죠? 최소값만이 존재하겠다. 최소값. 그죠? 자, 요렇게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최대값만이 존재하겠죠. 아무튼 자, 그래서 요런 형태의 문제들, 어떤 실수 전범위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이런 유형들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완전 제곱식을 써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런데 그래. 자, 1번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을 최대 최소랑 판별식이라고 합시다. 최대 최소 판별식. 최대 최소 판별식 정정하겠습니다. 1번 판별식부터 나누도록 합시다. 판별식. 판별식은 영어로 뭐지? 디스크리미넌트라고 그랬죠? 근데 판별식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중근을 찾는 거야, 그치? 중근을 찾아야 돼. 이거 중근을 찾아야 된다. 이한 식이다. 그래서 정의는 만약에 D가 0이야, 그럼 이게 중근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D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중근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2차 판별식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그치? 2차 방정식을 봅시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갖는 의미를 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편의상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놨죠. 그치? 근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혹은 2학년, 심지어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나와. 그치? 이 2차 함수가 여기는 y 이퀄 0 이렇게 나오는 2차 함수가 이럴 때 판별식의 부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걸 양수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치? 왜냐면은 2차 함수가 x축 위에 붕 떠 있으니까 양수구나 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죠. 판별식이 뭐냐? 여러분들 판별식을 떠올릴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근해 공식을 염두에 둬. 근해 공식. 자, 이 녀석의 근해 공식이 뭐였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다시 썼더니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나온 게 근해 공식이야. 그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다시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볼 때는 6가지 방정식을 그래프를 볼 수 있다고. x축에 따라서. x축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붕 떠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내 선생님이 2차 방정식에서 근 이렇게 나오잖아. 근. 그죠? 근데 이 실근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가 이퀄 0으로 둔, 즉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실근의 개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선 교점이 2개잖아. 그러면 실근이 2개고,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이게 실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d가 양수여야 되지. 그래야 한 번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한 번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로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요때 d가 어떻다고? 양수라고. 요때도 2개니까 d가 뭐라고? 양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자, 요때는 어떻지? 근이 2개야. 2개인데 두 근이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럼 두 근이 같은데 이때는 이제 d가 0이 되어야만 같아지는 거죠. d가 0이 되어야만 요 같은 근, 요 근이 이름이 뭐라고? x는 뭐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에서 d가 0이니까 이렇게 하나로 나올 거라고. 이게 중복된 근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요때는 실근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죠? 교점이 없다고. 실근 없어. 이거 허그냐? 이래서 d가 음수인 거야. 이때도 d가 음수인 거라고. 알겠죠? 근데 맨날 이래. 그치? 요 모양 d가 양수래. 나 미치겠어. 아니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것은 근해 공식상에서 우리가 떠올려 봐봐. 그리고 이 그래프 6개의 그래프를 항상 보는 거야. 같이 봐야 돼.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는 기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계수일 때, 실계수 2차 방정식, 다시 말해서 A는 0이 아니고, 그죠? A, B, C가 실수일 때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인데, X를 써봤더니 근해 공식을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요게 양수야. 근데 봐봐. A랑 B가 실수면 요놈도 실수지 않냐. 바깥에는 실수 형태로 돼 있는데 요놈이 양수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실근이 되겠고, 그치? 요놈이 0이 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마이너스 0. 아무튼 결과적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가 중복된 근으로 실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여기는 실수고 실수니까 요놈은 실수인데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요놈은 i를 달고 허수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실계수 2차 방정식에 한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d가 양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오겠죠. d가 0이면은 뭐야?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요놈을 합쳐서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 라고 한다면, 그치? 이거라고. 이거 두 실근이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걸 이야기해야 돼. 알겠죠? 그냥 두 실근을 이야기해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반드시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그치? 그냥 두 실근인지 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두 실근이면 중복된 근도 두 개의 근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d가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조건이 뭐였지? 실계수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죠? 2차 방정식을 가르쳐주면서 실계수인 2차 방정식도 있지만 복소수 계수인 2차 방정식도 있다 그랬죠? 근데 해법이 실계수 2차 방정식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쓰면 다 풀린다고. 근데 복소계수도 인수분해랑 근해 공식 쓰면 다 풀리긴 하죠.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지. 뭐지? 복소수의 상등을 써서 풀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판별식은 뭐라고? 증근의 존재를 살피는 거야. 3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이 있다고. 4차도 있습니다. 중근의 존재인데, 중근의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거였어.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이 녀석이 판별식이래 원래는. 알겠습니까? 왜 이게 판별식이 되는지 잘 봐봐. 자, 잘 봐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이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4알파 베타죠.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이놈은 a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알파 베타는 뭐죠? a분의 c잖아. 마이너스 4에 그치? a분의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더니 뭐야?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란 말이야 얘. 그러다 보니까 얘는 2차 방정식에서 얘는 뭐냐? 항상 a가 항상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겠죠. 그럼 이 녀석에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놈은 요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판별식으로 본 거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래. 그럼 쭉 나가서 얘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알파랑 베타가 같은 놈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0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다.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뭐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야. 나중에 나올 거야. 아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배울 일이 없는지요. 이게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세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인데 그치? 셋 중에 두 개라도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0이 돼버리겠지.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르대. 그럼 0이 안 되겠죠. 그런 걸 보는 거라고. 원래 판별식은 중근의 존재 의무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개수가 실수일 때는 그죠? 양수면은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지.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개수가 실개수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고. 자, 이게 책이 안 나오니까 잘 들어. 책이 안 나오니까. 실개수가 아니야. 예를 들면 여러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0 이거 그죠? 이거 어때? 서로 다른 두 질근 같죠? 그치? 근이 뭐야? 3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그죠? 여기 봤더니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라서 그죠? x는 3이랑 마이너스 1이야.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실개수잖아. 실개수. 여기다 양변에 복소수 i를 달아봐. ix의 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는 판별식이 어떠냐? 판별식. 짝수공식 써도 되겠네. 그죠? 얼마지? 1 플러스 3 이거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질근 맞지? 근데 이거 복소개수지. 복소개수인데 이거 근이 뭐냐? 선생님 눈 뜨고 이게 근이 뭐야? 그래 얘잖아. 얘 똑같은 거잖아. 이거 사실은 i의 x-3에 x 플러스 1 이퀄 0이잖아. 근이 3이랑 마이너스 서로 다른 두 질근이긴 해.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별식 써봐요. 판별식. 그죠? 얼마? i의 제곱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3i잖아.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여러분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얼마? 플러스 3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음수인데 그럼 얘 서로 다른 두어근이야?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따라서 복소개수일 때는 판별식으로 그지? 서로 다른 두 질근이지 서로 다른 두어근이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고. 알겠습니까? 복소개수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복소개수일 때는 판별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별 의미가 없죠. 다만 복소수 개수일 때도 뭘 쓸 수 있지? 판별식이 0인 거는 쓸 수 있다고. 그죠? 원래 판별식은 실개수든 복소개수든 다 쓸 수 있는 거야. 판별식의 원래 의미가 중근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소개수여도 저기 막 i가 보인데 그래도 이 녀석이 중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그치?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야. 자, 이를테면 이런 거 보자 우리. x-i의 제곱 볼까? 이 근이 뭐야? 중근으로서 i지. 중근은 i잖아. 그죠? 근데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얘가 중근을 가질 수는 있겠지. 중근을 갖는데 판별식 써봐. 판별식. 그러면 i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거 0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럼 중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소개수일 때는 이놈이 사용되지 않고 복소개수일 때 요거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아니고 d가 0이면 그냥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 중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는 몰라. 다만 중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말 필기해놔야지 여러분들.
승현이 열심히 숙제했습니까? 숙제만 하면 돼요. 너 채점 안 한, 숙제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어? 그래서 이 그래프, 6개의 그래프랑 같이 잘 접목시켜야 됩니다. 실근의 존재 유무를 이야기할 때. 다 지워도 됩니까? 개수가 복소수일 때는 중근의 존재 유무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에도 그랬잖아. 복소개수에도 우리 그림 공식을 쓸 수 있다고. 그지? 다 적었지? 여러분, 근데 근해 분리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슴이 아프다. 두 번째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차수입니다. 그래서 1번은 완전 제곱거를 이용하는 경우. 그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더래. 그 녀석은 최소값만이 존재하겠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더래. 그 녀석은 최대값만이 있죠. 왜? 실수 전범위에 대해서. 그죠? 자,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봅시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대. 실수 전범위에서. 그럼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그죠? 요렇게. 근데 이거를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정밀하게 그치? 이놈 풀기 위해서 막 이런 학생들이 겁나 많어. 나 그럼 볼 때마다 좀 가서 말려주고 싶어. 1, 그치? 1, 2, 그치? 여기 찍고 그래프 막 그치? 이렇게. 왜 이래? 그러지 말어. 그냥 이 녀석은 그치?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축, y축도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아, 대칭축 여기가 x는 1이구나 라는 것만 요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까지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다고.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형식은 들려시키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그냥 요것만 보고, 아, 여기가 1,2구나. 최소값이 2구나 라는 거. 혹시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물론 이 녀석을 판별식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제곱꼴을 이용하는 방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의역이 제한될 때, 그치?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돼 있더래. 대칭축이 여기 있어. 그치?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정의역이 여기서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 P랑 Q라고 합시다. P랑 Q. P에서 Q 사이에 될 때, 그죠?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냐 라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죠. 그지? 그랬을 때 그럼 여기가 최소가 되겠고, 최대는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된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정밀하게 막 찾을 필요가 없겠고,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일단은 최대값은 주어진 요 식이 y는 fx 2차 함수였다 라고 할 때는, 그죠? 최대값은 fq가 된다고. 그럼 최소값은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요 값이 뭐지? 꼭지점의 y 값이다 이게 사실은. 그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최대값이 fp가 아니고 fq라는 거 바로 어떻게 찾았죠? 2차 함수는 특징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딱 접어버리면 겹쳐버리잖아. 그죠? 뭐래? Q인데? 최대값이라는 뜻이야. 이게 맥스의 약자입니다. 얘는 무슨 약자일까? 승현아, 너 외고잖아. 미니멈이야. 미니멈의 약자. 우리 최소값은 스몰 m, 최대값은 라지 m으로 쓰겠다 항상. 그치?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중요한 것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놈이 더 올라가겠죠. 그치? 그것만 보고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대칭축이 벗어날 때도 있죠. 자, 문제를 봤더니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칭축은 여기란 말이야. 근데 정의역이,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요렇게 잡혔어. 그럼 실제 그래프를 봤더니 요렇게 돼버렸네. 요런 식으로 대칭축이 이 구간, 정의역 구간의 오른쪽으로 벗어나 버렸을 때는 이 정의역 구간 안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봐야 되죠. 그럼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게 무슨 함수? 감소함수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은 뭐다? FP가 되겠고 최소값은 뭐죠? FQ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칭축은 여기. 정의역이 대칭축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최대값은 FQ가 되겠고 최소값은 FP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 잘 들어봐.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칭축의 위치지. 그치? 대칭축이 이 정의역 안에 들어오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겁나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잖아. 어디냐? 최대 최소.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문제를 봅시다. 만약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일 때 1번 마이너스 1에서 x는 3.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 그치? 2번은 마이너스 1에서 x는 1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냐? 그치? 3번 3에서 x가 5까지 요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응? 너무 필기에 목숨 걸지 마로. 설명을 들어. 이 비기너 같은 그런, 응? 비기너지 여러분들, 그치? 응. 네, 알겠습니다. 이건 워밍업이야, 그치? 사실 선생님이 이걸 하려고 그랬냐? 아니지. 이런 건 시험 문제도 나오지도 않아. 응?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 대칭축이 얼마야? 대칭축. 여러분 대칭축이 예를 들면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고 봤더니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그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죠? 이거.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외우긴 외우는데 여러분 얘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죠. 두근이 뭐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두근의 합이 뭐냐고?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거 어때? 요게 x축이래. 요게 x축이니까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죠. 그럼 요 가운데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지점이잖아. 그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걔를 이루어놨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찾아버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외우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대칭축은 그러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항. 물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그치? 대칭축이 얼마지? 2란 말이야. 정밀하게 쓸 필요 없어. 답만 찾는 거잖아. 그럼 이거 한번 그려줘 한번. 대칭축이 얼마라고? x는 2래. 근데 x의 범위는 얼마야? 3에서 마이너스 1이야. 그치? 3은 바로 옆에 있겠죠. 여기가 3이라고 3. 그럼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있겠네. 마이너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 최대값은 f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 좀. 그럼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최대값은 6. 그죠? 최소값은 얼마죠? 여기서 꼭지점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F2가 최소값이 되겠지. 이 집어넣더니 4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근데 요 문제를 봤더니 요 문제는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 다시 이렇게 그렸어. 그치? 대칭축이 얼마라고? x는 2인데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네. 그치?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졌어? 안 채워졌어? 안 채워졌단 말이야.
그럼 여기 최소값이 있냐 이거? 이거 최소값 있어 없어? 없다. 알겠습니까? 최소값 없다고. 최대값만 f-1이 돼버리는 거야. 1 플러스 4 플러스 1이 돼서 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왜 없지? 아니 생각을 해보자. 그치? 1에 가까울수록 더 작아지는데 1에 가장 가까운 실수 얼마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0.9, 0.99, 0.999 끝도 없지. 그죠? 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져 있을 때는 최소값은 없는 겁니다. 자, 3에서 5 사이다 라고 했어. 그치?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축은 2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네. 그러면 이거 증가 구간이죠? 증가 구간.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치? 최대값은 F5. 그냥 5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25 마이너스 20 더하기 1이니까 6 나오겠네요. 그죠? 최소값은 얼마죠? F3.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정밀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 방금 x가 만약에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포물선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구간이 여기랑 여기, 그치? 여기가 p고 q인데 x축에서 범위가 이렇대. x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그치? 이 범위에서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가 빵꾸 뻥 뚫리고 여기도 빵꾸 뻥 뚫리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최대값 있어? 없다고. 최소값 있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최대 최소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내용은 언제 다루냐면 우리 미적분에서 다루게 된다고. 근데 지금 이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알고는 있자. 미리 알아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없다. 끝이 뚫려있기 때문에 한없이 그지 가까이 다가가지만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알겠죠? 최대 최소가 없는 경우가 되겠다. 오늘은 일찍 끝내줘야 돼? 아니지? 세 번째는 대칭축의 위치에 따른 최대 최소라는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 문제. 이 무슨 말이야? 이 2차 함수 문제가 정의역이 딱 주어지는데 대칭축이 미지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치? 문제를 한번 보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선생님 먼저 풀 거야. 잘 봐봐. 저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왔다. 그치? 이거가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대.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녀석은 아래로 블록이죠. 최고차익이지 양수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지? 얼마야? 암산했더니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2 곱하기 2분의 그치? 4이 이거 뭐야? 마이너스 a가 될 거 아니야 대칭축이. 그죠? 대칭축의 x좌표는 마이너스 a라고.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이거는 정의역이 따로 없네 이 젠장. 그치? 뭐 끝냈네. 이거는 별로 쉽네. 아이 괜히 이 문제 했다. 그치? 자, 아무튼 얘가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이 정의역이 따로 없었으니까 실수 전체란 말이야. 꼭지점에서 세수가 나타나겠죠. 그럼 a는 2가 되겠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a가 2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지? 저게 8 마이너스 8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a는 2니까 b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3, 그죠? b는 얼마죠? 5가 나오겠네. a 플러스 b는 7 이렇게 완성되겠다, 그죠? 자, 이 문제가 나왔겠고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문제가 진짜야. 두 번째 문제도 쓰레기네. 아이, 하지 말자. 다른 문제를 하자. 다른 문제. 그치? 자, 봐봐. y는 이렇게 나와 있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그런데 x의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래. 그치? 이때 1번 y의 최대값은, 그죠? 그 다음 2번 y의
최대값이 4일 때 A 값을, 여러분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래? 한번 풀어봐봐. 이거. 도전 한번 해봐. 자, 풀어봅시다. 대칭축이 얼마죠? 위로 블록인데 x는 2분의 a가 대칭축이 되겠지, 이거. 그죠? 자, 위로 블록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 잘 봐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요 구간에서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칭축이 이 구간의 왼쪽에 놓일 수도 있고, 이 안쪽에 놓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그럼 나눠봐야지. 첫 번째, 대칭축 2분의 a가 이 구간의 왼쪽에 놓이는 경우라면, 요놈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그죠? 그러면은, 즉,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텐데, 그럼 그래프가, 얘는 안 그래도 원점을 지나긴 하는데, 그치?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요 구간상에서 그래프는 쭉 연결하면은, 감소함수니까, 최대값은 f-1이 되겠죠. 그치? 그럼 요거 1대라고 쓰고, 최대값이니까 그놈은 얼마다? f-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저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죠. 요 구간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칭축이 요 안쪽에 들어올 때도 있겠죠. 안쪽에 이렇게 들어왔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은 전 원점을 지나기는 대칭축이 이런 식이면은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여기가 되려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눈 떠야지. 응? 자, 2분의 a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이니까 맞아? 응? 2분의 a 그러면 그래 4분의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분의 a가 1보다 더 클 때, 즉 a가 2보다 클 때죠. 그러면 대칭축이 이쪽에 놓을 테니까 그래프가 색깔을 좀 달리해 봅시다. 그죠?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요 구간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소할 테니까 최대값은 f1이 되겠네, 그죠? 얘는 f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다. 답은 다 구했어, 그치? 자, 이제 2번을 풀어봅시다. 2번. 이제 그랬는데 최대값이 4가 될 때 a는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최대값이 4가 되는 경우 보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4라면은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죠? 그때 a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냐 이거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되네. 오케이 되죠. 오케이. 그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요 범위일 때는 최대값이 얘잖아. 그러면 4분의 a의 제곱이 최대값 4가 될 때니까 a 제곱은 얼마죠? 16이니까 a는 4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오냐 이거지. 이 범위 다시 쓰면 a는 얼마지? 마이너스 2에서 이 범위 사이에 벗어났네 값들이. 그치? 이건 아니래. 세 번째로는 요거는 그치? a-1이 4가 될 때는 a는 얼마죠? 5가 된대. a가 5일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오케이 되네. 그치? 따라서 2번의 답은 뭐냐? a는 5 또는 마이너스 5일 때가 해당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축의 위치가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변적으로 어쩐다? 이 범위 안에서 대칭축이 이 범위의 왼쪽일 때, 들어올 때, 오른쪽일 때를 다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필기하고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에서 x는 1의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a 값을 구해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해보자. 알겠죠? 대칭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풀어봅시다. 자, 대칭축의 위치는 A라고, 그죠?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잖아. 대칭축이 요쪽에 있을 때, 요쪽에 있을 때 나눠봐야 되겠지. 첫 번째는 대칭축 A가 범위의 왼쪽에 있을 때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냐.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최소값, 그죠? 요거 1대는 최소값은 F-1이 되는 거고, 그러면 1 플러스 2A가 나오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A가 범위 안에 들어올 때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때겠네. 그럼 꼭지점에서 최소값인데 대칭축, 다시 말해서 최소값은 FA가 되겠다.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는 대칭축이 이쪽에 들어올 때죠. 근데 아래로 블록이잖아, 아래로 블록. 근데 이 구간상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감소가 되겠네. 그럼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F1, 1 마이너스 2A가 되겠다. 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래.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얼마죠? 2A는 마이너스 4분의 5네. 그죠? 그럼 A는 마이너스 8분의 5잖아. 근데 마이너스 8분의 5는 이 범위를 벗어나 있네. 이게 답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요 놈이라고 보자. 요 놈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A제곱은 4분의 1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네. 요게 답이 되겠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럼 2A는 얼마죠? 4분의 5가 되겠고, 그죠? A는 얼마다? 자, 8분의 5야. 자, 8분의 5도 요 범위는 아니래요. 그치? 요것도 답이 아니야. 따라서 답은 얼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어떻게 플러스만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간만에 5분 화장실 갔다 와서 갔다 오고 미리. 자, 하자. 쉬는 시간이 없더니 잠만 자네. 일어나. 여기가 보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보이는 거야. 일어나 빨리.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칠판이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이게? 자, 승현이, 일어나야지. 응. 자, 네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이긴 한데 통틀어서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이야기합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전제 조건이 뭐죠?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실수 조건.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흔히 실수의 제곱을 해버리면 0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치? 또다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또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놈을 실수를 제곱했는데 0이 됐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만약에 0이다. 그럼 둘 다 0이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A랑 B가 실수일 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다 라는 것은, 그죠? A랑 B가 모두 0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자,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더래, 여러분들. X랑 Y가 실수야. 그런데 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5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식의 최소값이죠. 그럼 완전 제곱식을 쓸 수 있는 구조이긴 하잖아. 2랑 4를 묶으면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죠. 이제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i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뭐가 필요하죠? 1이 필요하네. 여기는 9가 필요하죠. 사실상 11을 썼잖아. 11을. 여기 5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6 이렇게 달아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주어진 식은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그럼 이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녀석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는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놈에다 빼기 6이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최소 마이너스 6이 될 때는 얼마야? 얘도 0이고 얘도 0일 테니까,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3이 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예가 있나? 자, 그래서 여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들. x, y가 실수일 때, 그죠? 1번.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의 최소값. 두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의 최소값을 구할 수. 둘 다 최소값이래. 그치? 여기서 최소값. 자, 한번 구해볼까? 뭐 쉽죠.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9, 11을 썼네. 여기 16이니까 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최소값은 5죠. 그때 x는 얼마야? 1이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거지? 승현아, 나왔냐? 맞았냐? 틀렸어? 너 아까 3이라고 썼나? 아니, 마이너스. 자, 이게 좀 까다롭지, 이게. 여기 x제곱은 있고 중간항이 있고, 그죠? x에 관한 1차식은 없네. y는 얘랑 연결돼서 완전 제곱식이 될 것 같고, 그치? 얘는 얘랑 연결돼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필요한 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필요한 놈이 뭐죠, 뒤에? y제곱 필요하겠죠, 그치? y제곱을 쓰고, 그럼 여기 남았던 2y제곱이니까 2로 묶어주면, 그치? y제곱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y네. 필요한 녀석은 1이고, 그죠? 여기 2를 썼더니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끝났네.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그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죠? 1이 되겠다. 그때 x랑 y는 같으면서 동시에 y는 1이래. 그럼 x랑 y가 모두 1이라는 거죠? x랑 y는 1일 때 최소값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식들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얘를 더 진화시켜서 x의 제곱, 그러니까 x랑 y가 실수인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이 최소값은 얼마냐 이거지? 이거 한번 구해볼래? 이거 어떻게 찾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완전 제곱식이 잘 안 보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이제는 지금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문제를 좀 벗어난 문제가 된다 이게. 알겠죠? 요건 잠깐 냅두자. 곧 설명할 텐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손쉽게 안 보인다고.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네. 그죠? 4번 완전 제곱식이었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래. 자, 예를 들면 여러분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죠? 얘 최소값 얼마야? y의 최소값? 보이잖아. 얼마? 2지 2. 그치? 완전 제곱식 써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걸 판별식을 쓸 수 있대. 판별식.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걸 봐봐. 원래 그냥 유놈만 이퀄 0으로 둔 판별식을 보면은 판별식이, 그치? 부호가 뭐냐? 음수가 나오지? 만약 얘 이퀄 0 요렇게 돼버리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러분 요렇게 아래로 보려고 여기 얼마? 1,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equal 0 해버리면 사실 y에다 0 집어넣은 거지. 요 그래프 중에서 y좌표가 0인 놈이 있어 없어? 없지. 없단 말이야. 그럼 만족하는 실수 x, 어떠한 x를 집어넣더라도 y가 0이 되진 않죠. 그러니까 얘는 허근이 돼버리는 거야. 얘 equal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은. 이해되겠지? 근데 우리가 x, y 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렸지 이거. 근데 x축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는 특징이 뭐지? 이거 실수지. y좌표에 있는 모든 점들도 실수잖아. 그죠? 근데 x좌표, y좌표에 그래프를 그렸다는 것은 그래프에 아무 점이나 딱 찍었을 때 이놈의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을 거 아니야. 그 x좌표도 실수고 y좌표도 실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저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랑 실수 y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요 그래프상에서 y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y가 0이 되는 실수는 없었죠. y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를 만족하는 실수는 1 하나가 있죠. 그치? y에다 3을 집어넣어버리면 equal 3 이렇게 돼버리면 3을 만족하는 요 x는 2개가 나오겠죠. 요 점의 좌표 x좌표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y에다 4를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x가 2군데씩 나오겠지. y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x가 없다고. 실수로는 없다고. 그죠? 아, 그러네. 그러면 이럴 때는 y를 우리가 어떤 실수값으로 놓으면은 그 순간 2차 방정식이 되는데 y를 그냥 냅두고 얘를 그냥 하나의 적절한 실수라고 보자. 응? 그럼 넘겨봐. 그럼 주어진 이런 식이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이 식을 만족하는 적절한 실수 xy는 열나 많죠. 이렇게 여기 있는 실수 xy는 집어넣으면 다 만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실수로 보자. 실수 값으로 봐봐.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여기에 있는 x좌표들은 다 실수니까 이걸 만족하는 x에 관한 얘는 실수 상수로 보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x가 실수를 갖기 위해서는 y의 범위가 어때야 되지? 그림상으로 봤더니 y는 2 이상이면 되지.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풀어버릴 수 있다고.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 얘가 실근을 가질 때 y의 범위 보자. x가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을 보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그치? 3 마이너스 y가 어떻지? 판별식이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 나왔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y가 어떻다고? 커 나왔죠? y는 어떻지? 2 이상이면 된다고. 아, 봐봐. 이 2차 함수의 y의 범위가 판별식으로도 풀렸어. 그치? 최소가 얼마지? y 2라고. 2. Do you understand? 이해됩니까? 이해돼, 안 돼? 응?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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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냥 판별식으로 풀어버린 거야. 그냥 판별식 풀어도 돼.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그냥 찾아버릴 수 있다고. y를 하나의 실수값으로 놓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약가야. 얘를 좀 더 응용한 문제도 있어. 자, 이를테면은, 여기 문제를 볼까? 좋아, 이런 게 있대. 여러분, x랑 y가 실수래.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왔대. 그치? 이걸 만족하는 실수 y의 범위 어떻게 되냐라고 했어. 그치? 실수 y의 범위. 여러분들 사실은 요 놈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타원입니다. 타원. 이걸 만족하는 실수 y의 범위. 그럼 보자. y의 범위를 살펴보고 싶으면 x를 실수로 보는 거야. 그치? 그럼 x의 제곱은 1-2y의 제곱이죠.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왔잖아.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왔겠죠. 그죠? 그럼 넘겼더니 2y의 제곱은 1, 그치? y 제곱은 2분의 1, 그치? y는 어떻다고? 루트 2분의 1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y의 범위가 나와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좋아. 또 하나 더 봅시다.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3y 제곱 이퀄 8이래. 이것도 만족하는 실수 xy를 그래프를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래. 얘는 x축과 y축이 있으면 이렇게 찌그러진 이런 형태의 타원이 되거든. 이 문제는. 응?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이 xy 이제 이 타원 위에 있는 xy가 실수 전체의 값은 아니죠. x의 범위는 이제 x좌표가 가장 작을 때는 요 점이 x좌표, x좌표가 가장 클 때 요 점이 x좌표지.
이 곡선 위로 움직이는 XY 중에서 X가 가장 클 때 요점이잖아. X가 가장 작을 때 요점이잖아. Y가 가장 클 때는 언제야? 그치? 요점이죠? Y가 가장 작을 때는 요점일 거라고. 그럼 Y의 범위도 있겠고 X의 범위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 지금 모르잖아.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타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치? 근데 우리가 판별식 써서 이 녀석의 실수 X랑 실수 Y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대. 자, 한번 구해보자고. 만약에 1번, 그치? X의 범위를 구하고 싶대. X의 범위. Y의 범위부터 보자. 그치? Y의 범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판별식 안에서 판별식 안에 Y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X에 관한 방정식이지. X에 관한 방정식으로 해석해. 그러면 이 식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랑 Y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넘겨봐.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Y 곱하기 X. 그죠? 그 다음에 3Y의 제곱 빼기 8 이퀄 0이잖아. 그럼 실수 X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얼마입니까? Y제곱 마이너스, 그치? 3Y의 제곱 마이너스 8이 어떻다고? 0보다 크게 나갔대. 그죠? 그럼 8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0보다 크게 나갔대. Y제곱은 4보다 작게 나갔대. 그치? Y는 어떻다고? Y의 범위가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까? 오, 최대가 여기 2래. 그치?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X의 범위도 살펴보자고. 이번에 두 번째 얘가 X의 범위를 구해 라고 하면 판별식 안에 X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얘를 뭐로?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가 있으니까 X가 실수로 딱 정해졌을 때 Y에 관한 2차식 실수 Y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3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죠. 그럼 Y에 관한 2차 방정식 보니까 이게 1차 계수고 그죠? 이게 상수항이잖아. 그럼 판별식을 보는 거야. 판별식. X의 제곱 마이너스 3에 그죠? X제곱 마이너스 8이 어떻다고? Y가 실수로 존재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4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그죠? 그럼 X는 어떻다? 마이너스 2루트 3가 플러스 2루트 3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X의 범위야. 여기가 얼마라고? 2루트 3. 승희 자꾸 눈 안 뜨냐? 응? 너 이거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거 찍어서 내가 어머니한테 보내준다. 자꾸 그럴래? 응? 이해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럼 이 문제도 봐봐. 아, 이 문제 아까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해결 못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K라고 하자. 이 값을 K래. 그치?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Y, K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넘겨봐, 이거. 넘겨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다 넘겨버렸더니 넘기고 났더니 그치? K를 넘겨서 마이너스 K는 0이지. K는 상수인데 이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적절한 실수 X랑 Y랑 K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넘겼어. 그럼 얘를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고.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은 2의 Y 마이너스 1의 X고 그죠? 그 다음 2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왔지. 여기까지. 그럼 이것도 실근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을 보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를 봤더니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나왔죠. 자 봤더니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마이너스 2Y 플러스 2Y 그죠? 그 다음에 어떻지?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죠? 그치? 자, 이게 어떻다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 봐봐.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X랑 Y랑 K가 있어야 된대. 요 놈을 마이너스를 분리시켜보면 이거 다 넘겨봐. 넘겼더니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쭉쭉쭉 봤더니 Y 마이너스 1의 제곱 완전 제곱식 했을 때 플러스 1은 K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원래 Y 마이너스 1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더하기 1이니까 얘네는 1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면 K가 최소가 되더라도 이렇게 등호가 성립해서 K는 최소 1이 될 때죠. 그치? 최소값은 얼마라고? K는 아까 1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Y는 얼마야? Y가 1이 돼. Y가 1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됐어? 그럼 판별식이 0이 돼버리는 거잖아. 판별식 0. 그럼 여기서 X는 근이 뭐냐? Y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중근이니까 판별식 0이라고 했잖아. y가 1이 돼버리면은 맞나 이거지. y가 1이 돼버리면은 다시 이제. 아무튼 k는 1이야. k는 1이 되겠고 그때 y가 1이 돼. y를 1 집어넣었더니 얼마?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된장 뭐지? x의 제곱이고 이거 y가 1이면 0이네. y가 1이면 얼마야?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야? 얘도 0이 나와버려서 그치? x는 0으로 완성됐다. x는 0이고 y는 1일 때 k는 1이 되겠다. 최소값. 이렇게 찾는 거야. 판별식. 이건 한 단계 더 진화됐죠. 그럼 아까 선생님 단순하게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던 것들도 그래! 걔도 이퀄 k로 놓고 판별식 풀면 다 풀려. 근데 걔네들 완전 제곱식이 눈으로 바로 보이는 애들은 그냥 쓰는 게 편하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땐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거야. 이거 빨리 필기해. 필기! 응.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치?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6번은 치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용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대. 그러니까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치환하는 거야.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이 만약에 4 그리고 x랑 y는 실수일 때 문제가 y제곱 플러스 2x 그죠? 그래 이렇게 하자. 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대. 이거는 치환이 가능하다고. 그죠? 왜지? 여기서 2y 제곱이 있잖아. 그럼 보자. 주어진 식은 2y의 제곱 플러스 2x를 볼 텐데 자 2y의 제곱을 얘로 바꿀 수 있죠. 4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데 그럼 일종의 그냥 x에 관한 2차 함수가 돼버렸지. 그런데 지금 뭐가 죽어버린 거야? 2y의 제곱이라는 놈을 4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바꾸면서 이제 문자가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지? 이름을 남기잖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 문자는 소거되면서 뭘 남기지? 범위를 남긴다. 알겠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 모르네. 그치? 문자는 얘는 죽으면서 뭘 남겼냐?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커 나왔을 거 아니야. 범위를 남겼대.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뀐 거야. 이 범위상에서 최대 최소 구하래. 대칭축이 얼마야? 1이지 1. 대칭축 1이잖아.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야. 뚜두두두두. 그치? x는 1이라고. 범위가 어떻죠? 2에서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지? 최대값은 f1이 돼버리니까 1 집어넣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4니까 5가 되겠고 그죠? 최소값은 얼마지? f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잘 봐둬야 돼. 치환을 이용한 경우. 그런데 5번과 6번이 막 섞여서 학생들이 혼동이 갈 수가 있어. 혼동.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이거 똑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살짝 이렇게 나왔대. 야 이걸 만족하는데 지금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라고 하면은 한 녀석을 여기서 끌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치환할 거라고. 근데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x 플러스 y의 그치? 최대 최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못 끌어오지. x를 어떻게 끌어와? 저기 x제곱인데 y를 못 끌어오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풀지? 그럴 때는 이렇게 푸는 거야. x 플러스 y는 k로 넣는 거야. 그럼 우리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한 문자를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k 마이너스 x로서 저기다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x의 제곱에 2배 k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럼 x제곱이고 이건 얼마? 3x의 제곱 나오겠고 그죠?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4kx 플러스 2k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의 x랑 k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 이때는 판별식을 썼더니 2k 즉 4k의 제곱 마이너스 3에 2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못 끌어오면은 얘를 이퀄로 놓고 저기다 집어넣어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판별식 때려야 되겠지.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고 말이야. 끌어올 때는 범위를 조심해야 되고. 차이점 알겠어? 차이점?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죠?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12가 이렇게 나왔대. k 제곱 마이너스 6은 이거니까 k의 범위는 어떻다?
루트 6에서 마이너스 루트 6으로 그치?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루트 6.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걸 잘 이해했으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필기하고 x랑 y가 실수일 때 4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야. 1번 x 플러스 y의 그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2번은 x 플러스 y제곱의 최대 최소는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풀어봐. 자, 필기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차이를 잘 봐봐, 여러분들. 연습이 부족한 거지, 그치? 얘는 여기서 못 끌어오지? 그럼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 이죠? 이걸 K로 둬. 이걸 K로 두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 주자. 그죠? 그럼 주어진 식은 4X의 제곱에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죠? 4X, 5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고. 그죠? 판별식을 썼더니 K제곱 마이너스 5에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로 나눴더니 K제곱 마이너스 5는 이렇게. 그죠? K는 어떻죠?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 값을 K라고 했으니까 그치? 최대 최소가 루트 5에서 마이너스 루트 5라고. 근데 얘는 봐봐. 끌어올 수 있냐? Y제곱이 있잖아. 끌어올 수 있잖아. 그럼 X 더하기 Y제곱을 뭘로? 4 마이너스 4X의 제곱으로 끌어오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를 fx라고 두자고 이제는. 그럼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인데 끌어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지? 범위 남겼잖아 얘가. 그치? 항상 문자가 날아가면서 범위가 생겨버렸다고. 범위. 아니 y제곱이란 녀석은 4 마이너스 4x의 제곱인데 얘가 죽으면서 뭘 남겼죠?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범위 남겼네. 그죠? 그럼 x는 어떻지?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 녀석의 정의역이 요거래. 이 완전 제곱식 썼더니 대칭축이 얼마죠? 8분의 1이지 8분의 1. 대칭축 빨리 계산하란 말이야. 8분의 1이야. 그럼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 8분의 1이래. 정밀하게 그릴 필요 없다 그랬죠. 여기 얼마야? 1이니까 1은 여기 있겠고 그치?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지? F 8분의 1이야. 최소값은 얼마죠? F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최소값 8분의 1 젠장 그치? 그지였네?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야? 64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4 그죠? 마이너스 16분의 1 더하기 8분이니까 플러스 16분의 1 16분의 얼마? 65가 나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나왔나? 16분의 65 안 나왔나? 이 계산 틀렸나? 계산 틀렸어? 맞겠지. 맞지? 이렇게 풀면 된다고. 9분대? 구간 잘 봐야 돼. 차이점 알겠어? 차이점? 차이점 알겠어? 최대 최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하나만 더 볼까? 이 정도까지를 했을 때 그래도 얘가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는 거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가서 입학 테스트를 보더라도 최대 최소 문제는 얘가 그래도 공부는 꽤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어떤 학원은 입학 테스트에서 이렇다고 겁나 어렵게 내. 그치? 겁나 어렵게 내서 애 기를 확 죽여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런 거야. 얘 큰일 났다고. 얘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야, 그게 무슨 입학 테스트야? 미친 거지. 그죠? 그런 시험을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기를 죽이는 입학 테스트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그럼 여러분들이 갔는데 거기까지 맞춰버리면 아마 그 학원은 깜짝 놀랄 거야. 이 녀석 이거 보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바로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노말합니다. 노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저 학생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6번까지 했어. 보통 6번이면 끝나는데, 그치? 특별한 경우에, 특이한 경우, 그치?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 거의 미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 두 문제만 던져줄게. 두 문제. 응? 자, 7번은, 그치? 7번도 결국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 이 변형이야, 변형. 그치? 변형이라. 아주 특이한 케이스야. 사실 지금 이 7번 유형들은 내가 봤더니 선생님들도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도 이거 어디,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 양정고에서도 시험에 나왔었어. 이런 문제가. 정말 거의, 근데 맞추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학년 중에서 맞추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최상위권 학생들. 그죠? 근데 그게 그런 애들이 대부분 특징이 겁나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푸는 건데 사실 이거 유형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거든. 이런 유형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대. 문제를 던져줄게. x랑 y가 실수일 때, 그죠? 1번을 보자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일 때, 문제가 x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y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응? 요게 1번이고 또 다른 거 하나 내줄게 여러분들. 2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 요렇게 되면은 좀 학교 선생님들도 알 수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들 못 풀게 해놔야죠.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 플러스 2 이퀄 0 일 때 x분의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요 정도까지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 관련된 판별식이랑 최대 최소 유형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문제만 적어. 여러분들 어차피 못 풀 거야. 아니, 못 푸는 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유형을 어떻게 풀어? 그치? 승현아? 못 풀겠지. 도전해 볼래? 승현? 싫대. 규민이가 중학교 어디지? 목은? 또 여기 목은 누구지? 너 목동인가? 너도 목동인가? 자, 봅시다. 자, 1번은, 야, 이거 못 푸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조건을 이용해야 되냐면 연립 2차 방정식의 성질을 써야 되는 거야.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라는 걸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되잖아요. 삼각함수 풀면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거창하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삼각함수까지 갈 필요는 없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전개했더니 뭐야? 전개했더니 10x의 제곱 나오겠죠. 가운데는 얼마? 4, 12, 16? 16xy 나오죠. 끝에는 얼마? 8y 제곱 나오겠죠. 그죠? 얘의 최대 차수를 구하래. 그럼 얘를 이퀄 k로 두자. 그치? k는 실수가 되겠죠. 그럼 밑에 식은 뭐였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나왔죠. 그치? 자, 그러면 이게 1식인데 이게 2식이고 2식에다가 그치? k를 곱해. 그럼 kx의 제곱 플러스 ky의 제곱은 k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항을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야. 이거 쓱 빼버렸더니 얼마야? 10-k의 x제곱 플러스 16xy 플러스 8-k의 y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y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됩니까? y에다 0 집어넣었더니, 그치? y가 0도 줬더니 k는 10 또는 x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y가 0일 때 저 원래식을 봤더니 x가 0은 아니잖아. 요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k는 10으로 나왔대. 그죠? 자, 두 번째는 봐봐. y가 0이 아니면은 양변을 y제곱으로 나눠도 되죠. y제곱으로 나눴더니 10-k에 y분의 x의 제곱이 나오고 16에 y분의 x가 나오겠고 플러스 8-k는 0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y분의 x는 임의의 실수잖아. 여기가 x, y가 실수였잖아. 실수분의 실수니까 얘도 실수일 거 아니야. 그럼 주어진 식을 봤더니 10-k의 t의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8-k는 0을 만족하는 실수 t가 있다고. 그죠? 여기서 k가 만약에 10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얘가 0이 돼버리겠고, 그치? k가 10이면은 t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니까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8분의 1 요걸 만족하는 실수 x, y가 존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찾는 거지? k의 최대차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k가 10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k가 10이 아니면 t에 관한 2차식이죠. 2차식. 이걸 만족하는 실수 t가 있다고.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얼마? 8의 제곱 마이너스 10-k에 8-k가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됩니다. 88에 64 마이너스, 그치? 이거 얼마야? 80 마이너스 18k 플러스 k의 제곱은 이렇게 나오겠죠. 넘겨뒀더니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플러스 16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요걸 써야 되는데 요거 범위를 보자고. 요거 이퀄 0인 근을 보니까 k는 뭐냐?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9 81 빼기 16이죠. 이거 65지.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5잖아. 그럼 이 2차 부동식의 k의 범위가 얼마죠? 9 플러스 루트 65랑 9 마이너스 루트 65야. 그래서 1도는 1과 2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서 k는 10은 빠져 있잖아. 10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작한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1도는 2에서 여기다 이제 10까지 다 포함해서 최소값은 얼마다? 65. 최대값은 얼마다? 9 플러스 루트 65.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이게 되겠다, 이거. 아, 겁나 어렵잖아. 자, 2번은 어떻게 풀지? 2번은 풀이만 알려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번은 x분의 y는 k로 둬. 그죠? k도 실수래. k도 실수. 그다음 y는 뭐죠? kx가 되겠지.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버리면 y가 다 날아가죠. 그러면 x랑 k에 관한 2차식이 나오지. 근데 실수 x가 있다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 나갔다 하면 k 범위가 나오겠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별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그치? 끝까지 풀어봐. 아, 내가 시간이 없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y에다가 kx 써놓고 플러스 k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kx 플러스 2는 0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얼마냐 이거? x제곱이고 마이너스 2k, 그치? 1 마이너스 k, 아이, 그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제곱에 x제곱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에 1 플러스 k의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k가 1이면 0이 돼버리네? 그럼 모순이죠, 모순. k가 1이면 얘는 0이고 얘도 0인데 플러스 2는 0이니까 모순이죠. 그치? 두 번째는 그럼 k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만족하는 실수 x가 있다고. 판별식이 양수해야 되겠지. 0보다 커 나왔다고. 판별식을 썼더니 자, 2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잠깐만, k가 1일 때 모순이 아니네? k가 1일 때 여기 0이 되지만 그치? k가 1이면은 이거 모순이 아니잖아. 마이너스 2 루트 2x는 2니까 x는 루트 2분의 1이 나오겠고 이제 k가 1이면 y도 나오겠죠. y도. 그치? 그냥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랑 y가 있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 k의 범위는 그러니까 k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k가 1이 아니면 이렇게 쭉 나오지. 그치? 근데 이 판별식이 어떻다고 0보다 커 나왔다. 그럼 이 약분 해버리자.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4는 루트 이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2가 되겠죠. 2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여러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 더해주면 얼마야? 3k 마이너스 1이고 한 번 빼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3k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 k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다? 3에서 3분의 1. 이 와중에 그러니까 1 또는 2니까 1이 합집합으로 포함돼서 그치? 최종적으로 k의 범위는 얼마죠? 3분의 1에서 3까지로 완성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해되겠죠? 이게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까지. 그치? 이 정도 알면은 거의 2차식의 최대차수는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는 거 다. 근데 내가 봤더니 아까 알려준 거, 그치? 물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서 복습 좀 해. 여러분들 내가 한 번 알려줬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한단 말이야. 당연한 거야. 응? 한 번 수업에서 누가 100% 아는 학생 없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과학부 학생을 가르쳐도 한 번 수업에서 100% 아는 것 같긴 한데 막상 물어보면은 잘 모른다고. 그럼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알겠죠?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자리 옮겨서 오늘 누적 모의고사 먼저 보도록 합시다.